안녕하세요. 이야기 만드는 예아입니다. 제 나름대로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아야 맞는 것 아닌가 싶다. 하지만 세상이 꼭 그렇게 말한 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듣고 싶을까?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으려나 생각하다 어떤 기억에 다다랐다. 왜 이곳에 가 멈추었는지는 모르겠다. 어차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유도 찾지 않겠다. 그저 나의 이 기억이 부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발생한 알지도 살지도 모르겠는 모든 이유들을 잊게 할 이야기가 됐으면 한다. 또 언젠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야말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옛날에 내가 어릴 때였다. 그렇지만 어제처럼 너무 생생하여 정말 옛날이 맞나 싶다. 시간이 지나 더 옛날이 되더라도 계속 생생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기억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듣고 싶은 이야기로 만들어져 사용되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늦여름이었다. 아니었어도 어쩔 수 없다. 파리와 잠자리가 공존하는 계절이었다. 이것은 분명하다. 나는 생일이 느렸음에도 학교에 일찍 들어갔고 원래도 그리 크지 않아서겠지만 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훨씬 작다는 사실을 뭔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중이었다. 어린 나의 학교 생활의 목적은 무엇을 많이 배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학교라는 장소에 존재해 보려 노력하는 것이었다. 표현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개념이나 단어나 표현이 명확하지도 않고 느끼는 것과 아는 것과 표현하는 것이 혼재되어 있는 아이의 설명할 수 없는 모호한 느낌과 감정을 지금의 언어로 통역하자면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있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없다고 보기에도 애매한 감정의 원작자에게 이 통역의 표현이 맞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날은 학교에 존재해 보려 노력하는 나의 학교 생활이 거꾸로 내 존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은 날이지 않나 싶다. 이 느낌은 시간을 충분히 들여 조심스럽게 커져갔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나는 뭔지 모르지만 점점 커지길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에 일어난 사건과 맞물려서 갑작스럽게 거대해져 버렸다. 거스를 수 없는 것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올라탔구나라는 확장되고 무자비한 느낌을 의도치 않게 손에 쥐었다. 물론 어린아이는 자신이 얻은 엄청난 경험을 자신의 장난감 상자에 소중히 보관해놓고 그 해석을, 효용을 나에게 떠넘긴 후 놀이터로, 만화 영화로,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다른 경험으로 떠나야만 한다. 그래서 잊혀진다면 잊혀지는 것이고 남는다면 남는 것이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책상 주변에 모여서 무엇인가를 구경하고 있었다. 무엇인지 궁금하여 가까이 다가가 바라봤다. 그 광경을 보고 감탄했다.
광경 자체에 대한 감탄이 아닌 그런 생각을 해냈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그 일을 했으리라고 추측한 남자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만약 진짜로 그 일을 고안해낸 게 맞다면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아이의 생각을 발현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존경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하면 정말 별일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매일 누구 하나 놀아주지 않아 뭐하고 놀지를 스스로 생각해내야 하는, 그리고 내가 생각해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실증과 권태로 변질되어 버리는 감정을 견디며 놀아야 했던 미친 듯이 심심한 아이였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그곳에 모인 아이들은 약간 크다고 여겨지는 새까만 파리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파리의 날개를 떼어내 날아서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채였다. 책상 위에서 왱왱대며 날아가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파리를 건드리며 노는 것은 분명 재미있었다. 어떻게 저런 장난감을 만들어낼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파리는 해충이고 괴롭혀도 괜찮았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것은 아니었지만 파리라면, 그리고 저 정도의 괴롭힘은 어떤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빗겨나 있었기에 그 놀이의 도덕적 측면을 전혀 계산할 수 없었다. 그냥 눈이 번쩍 뜨일 아주 신기한 놀이를 발견해서 나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쉬는 시간이 끝났던 것이었는지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날의 학과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이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파리 놀이는 끝이 났다. 나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것 같다. 마지못해 자리를 뜨면서도 고개를 돌려 계속 바라봤다. 그래서 그 장난감의 마지막 처분 과정도 볼 수 있었다. 그 아이는 나무 책상에 나 있던 구멍에 하얀 수정액을 붓고 그 안에 파리를 넣었다.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 길쭉한 막대 모양을 지닌 어떠한 것으로 아마 연필로 추측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의 참신함을 고려했을 때 아닐 수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휘휘 저어댔다. 와우. 마지막까지 실망시키지 않는 퍼포먼스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마지막 처분 행동이 확실하게 누군가에게 보여져 찬사를 받으려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 아이는 의도한 게 아니었겠지만 자신의 장난감의 처분에 몰입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름 멋있는 피날레였지만 파리의 최후가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쉬웠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 파리는 그 놀이를 고안해낸 아이의 장난감이었다. 어떻든 내 장난감은 아니었다. 만약 그것이 나의 장난감이었고 다 가지고 놀았다면 그냥 버려둘 텐데 라고 생각했다. 괜찮다. 널리고 널린 것이 곤충이다. 수업이 빨리 끝나기를 목 빠지게 기다렸다. 나는 잠자리와 메뚜기과 곤충을 잘 잡았다. 언제나 잡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 잡았다 놓아주고 또 잡았다 놓아주고 그것이 놀이였고 그 이상은 없었다. 그런데 이날 그 이상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파리를 생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쉬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파리를 생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자원과 기술을 헤아려 봤을 때 내 장난감은 잠자리로 좁혀졌다. 날아다니는 곤충이 필요했다. 날개를 뜯어서 옆에 두고 관찰하고 데리고 놀아야 했으니까 말이다. 잠자리를 잡는 것은 아주 쉽다. 어디든 앉아 쉬고 있는 잠자리의 뒤쪽에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긴 날개를 잡으면 끝이었다. 날개가 바싹 들려 있을 때보다 아래쪽으로 처져 있을 때 잡기가 수월하다. 반응 속도가 느려져 있는 때이기 때문이다. 또 잠자리 날개를 잡을 때에는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검지와 중지로 가위를 만들어서 그 사이에 긴 날개를 집어넣어 자르듯이 잡는 게 훨씬 잘 잡힌다. 하굣길에 잠자리를 잡았다. 메뚜기과 곤충들의 경우 다리가 쉽게 떨어지는 것을 많이 봤었다.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정말 쉽고 깔끔하게 떨어져 나간다. 학교에서 본 파리의 날개도 그렇게 떨어져 나갔을 것이다. 잠자리의 날개도 그렇게 톡 하고 떨어져 나갈 것이었다. 나는 정보가 부족했다. 하지만 충분히 오해할 만한 합리적이고 신빙성 있는 정보들이었다. 나는 몇 가지 지식을 더 알았어야 했다. 어디서 배울 수 있었을까? 첫 번째, 파리의 날개와 잠자리의 날개는 다르다. 두 번째, 파리의 날개는 퇴화되어 두 장의 날개로만 비행을 한다. 내가 하려는 행동과 결부한다면 이 사실은 파리의 날개는 잘 떼어질 수 있다는 실용적인 정보가 될 것이다. 내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꼭 알았어야 했던 사실들. 세 번째, 잠자리의 비행 실력은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아직까지도 잠자리 날개 형태의 비행 기술을 구현할 수 없다. 그런 날개를 쉽게 뜯어낼 수 있을 리가 만무했다. 정 날개 없는 잠자리라는 장난감을 갖고 싶었다면 잡은 잠자리를 집까지 가지고 가서 가위로 날개를 잘랐어야 했다. 10분이 채 안 되는 하굣길. 뭐가 그리 급해서 집을 코앞에 두고 아파트 주차장에 선 채로 엄청난 날개를 뜯어내려 낑낑댔다. 생각보다 잘 되지 않자 왼쪽 날개 두 장을 왼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꽉 끼우고 굉장히 집중해서 오른손으로 오른쪽 날개 한 장을 뜯어내려 했다. 내가 어떻게 잡아당겼는지 확실하게 기억하지는 못한다. 양쪽으로 잡아당기지 않았던 것은 확실하다. 안타깝게도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답고 강력한 날개와 연결된 작고 섬세한 보물상자를 이리저리 조작하여 여는 방법을 알고 있었나 보다. 잠자리의 날개가 떨어지는 대신 잠자리의 몸통이 찢어졌다. 상자가 열리자 작은 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온 우주가 튀어나왔다. 그리고 사라졌다. 매우 집중했던 내 감각들은 그 상황을 생생하게 받아들였다. 어떤 마음의 준비도 없이 잠자리의 내장 색깔과 잠자리의 몸뚱이가 찢어지는 느낌과 내가 무엇인가를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는 실감과 아직 잠자리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그 잠자리를 내가 여전히 잡고 있는 상황이 밀려들어왔다. 소름이 끼치고 실제로 뒷머리가 쭈뼛하고 서는 것 같았다. 이 순간을 떠올리는 지금도 희미한 감각이 피부 위로 올라와 이 순간이 존재했던 일이라고 상기시켜준다.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게 용했다.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 아니, 질러서는 안 됐다. 막연하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야기한 결과를 온전히 책임지지 않는 행동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내 비명을 꾸역꾸역 집어 삼켰다. 그럼에도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른손은 당연히 잠자리를 놓았다. 오른쪽 날개를 노연한 잠자리는 그 와중에 바르르 날갯짓을 했다. 날개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있었던 왼손은 지금까지도 그 몸부림을, 진동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 급하게 날개를 끼우고 있던 손가락을 벌렸지만 설상가상으로 잠자리의 날개가 가운데 손가락 옆쪽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땀도 났을 것이고 집중하느라 꽉 끼우고 있었던 탓에 축축해졌기 때문이리라. 한 번 더 소름이 끼치고 손을 털어 잠자리를 떨궈냈다. 잠자리가 날아가는데 그것도 충격이었다. 앞을 향해 날아가긴 하는데 비행 궤도가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이었다. 더 이상 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아스팔트 위 내 행동의 결과물을 보고 싶지도 않아서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어떻든 잠자리가 눈앞에서 사라져 조금은 안도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 다음의 기억은 이어지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남아있는 이야기인 것이다. 후에 어디선가 잠자리를 괴롭히며 가지고 노는 아이들에 대한 묘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 역시 잔인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잔인성의 묘사는 묘사이고 나는 그 아이들이 잠자리에게 행했던 일의 감각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 괴로울 정도로 소름 끼치고 불쾌하고 슬픈 감각을 어떻게 이겨내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것마저 즐겨야 잔인성이 성립되는 것일까? 의문을 가지며 내가 찢어놓은 잠자리를 떠올렸다. 내 기억력이 남아있는 한 나의 잠자리에 대한 개념에는 이 경험이 끈덕지게 붙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듣고 싶은 이야기다. 왜 그런지 나도 모른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다. 그냥 이 이야기가 떠올랐다. 듣고 나니 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기분이다. 무엇이 허락을 해줬는지, 무엇으로부터의 허락인지, 뭔지 필요 없다. 슬픔은 논외로 하더라도 어떻든 허락을 받았고 그래서 편안해졌다. 나는 그렇다. 내가 찢어 죽인 잠자리는 영원할 것이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신이 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야기 만드는 예아 드림